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7월 중순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9%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50% 이상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에서 20일 수출액은 총 371억 7,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8% 증가했습니다. 조업일수는 올해가 작년보다 1일 많아 하루 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11.6%로 집계됐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자로 대한민국을 만장일치로 선택한 체코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완수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이번 주 예정대로 회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레임덕 위기에 처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지구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휴전 협상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대한항공이 차세대 기단의 한 축을 보잉 787-10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인천발 일본 도쿄 나리타행 노선에 1호기를 투입한 뒤 2027년까지 총 20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드림라이너로 불리는 787-10 기종은 현존하는 보잉 항공기 중 가장 진보한 모델로 높은 연료 효율과 적은 탄소 배출량을 갖춰 친환경 항공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787-10을 핵심 수요 노선에 투입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만큼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항공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 또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이신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많이 우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 바이든도 사퇴한 가운데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흐름, 코스피 마이너스 1.45%,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를 좀 넘는 하락세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2차 전지들도 좀 안 좋은데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하나씩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이제 시장 종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매도를 좀 해주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좀 매도, 그러니까 하방 경직이 하방이 이제 2개나 좀 되고 있고요.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오를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만 기관에서는 선물로 이제 매수 엣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또 지금 일본 니케이나 상해 종합, 홍콩 항생, 대만 각권 이런 부분들도 대만 같은 경우도 약세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대만 리스크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대만의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났을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났을 때 현재 미국은 당연히 개입이 될 것이고 일본 해군은 한국 육군 이렇게 지켜주러 올 걸로 많이 착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른 어떤 움직임인데, 자, 방위비 분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들이 상당히 좀 심했기 때문에 대만이 조금 많이 빠진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이 전체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만약에 이제 유지된다 하는 가정 하에서
일단 보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추세선하고 같이 비슷한 규모로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락이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시기 때도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21선에서 위아래 이제 대칭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21선이 깨지면 위아래 대칭이 되면은 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냉단지까지는 약간의 리스크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겠죠. 뭐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조금 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추세선을 약간 그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보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하단선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꼭 온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빠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7월 11일 거의 한 달 정도 잡으면 8월 초 정도 되죠. 그다음에 행보 등락 하면 어땠습니까? 어느 정도 잡아 보면은 8월 말, 그러니까 9월 달에 장이 크게 반등의 어떤 소망, 그러니까 트럼프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거의 잠재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시장을 잠깐 보시면은 한국 시장도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추세선으로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여기를 좀 지지를 좀 해줘야 되죠. 좀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로 봤을 때는 최소한 거의 한 3주, 기본 한 달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하락이 사실은 가파릅니다.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살짝 깨지고 이 냉단점에서 약간 들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관점에서 약간 들어올리고 반등 숨고르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트럼프 돌발 악재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제가 좀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지지를 좀 해줬으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지금 61선이 이렇게 있고 21선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고 여기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저항으로 보이고 이렇게 역배열이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냉단점을 좀 찾아야겠죠.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진폭 이 진폭하고 이 진폭이 약간 같이 떨어지거나 그러죠. 아니면은 요거에 대한 종수배로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좀 되는 건데 종수배로 하락을 해서 이 냉단점이죠. 여기에 조금 걸칠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의 월봉 차트로 한번 환산해서 2016년에서 2020년 정도의 이 전체적으로 트럼프 재임 시기였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한번 코스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버텨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번 무너지고 서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약간 보여주고 좀 있죠. 그래서 약간 투매 아닌 투매 비슷하게 나오고 바닥을 점점 다지다가 한번 장은 한 번, 불장은 한 번은 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트럼프 재임 시기에 뭐 남북 경험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고 현재 중국과의 어떤 환율 전쟁, 뭐 관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말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섰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낙선하게 된 동기, 이런 충격이 왔던 그런 시기가 비슷하게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정권이 바뀌는 트렌드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또 수급적으로 보면은 여름에 별로 안 좋지 않습니다. 그런 또 휴가를 좀 펀드 매저 휴가도 가고, 그래서 8월 15일까지는 별로 좋지 않는데 8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정보, 남북 경험 날아가잖아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다음에 가상화폐 날아가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좋다. 그래서 전통적인 종목,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오늘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한가 종목이 많이 늘어나게 났네요. 자, 이거 이제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잠깐 보면은 상한가 종목이 현재 보시면 CG트로닉스하고 데모,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죠. 근데 CG트로닉스는 이제 산화 관련 반도체 개발 소식 뭐 이것 때문에 좀 진행이 좀 되고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도 뭐 새로운 뭐 CX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데모가 오늘 뭐 상한가로 이제 진입이 됐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된 종목군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현대 에버다임, 그다음에 HD 현대건설, 그다음에 쭉 보면은 뭐 괜찮은 부분들 현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죠. 요거 삼부토건, SY 이런 부분들이죠. 뭐 서암기계공업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돋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라이프 시멘틱스는 뭐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한번 쭉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거래량하고 같이 이제 봐야 될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니터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죠. 갤럭시 모니터링,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 일신석재, 이틀렉스, 그다음에 센즈랩, 요거는 현재 MS 관련된 IT 대란 쪽하고 가상화폐 쪽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돋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MS라는 것을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 뭐 그다음에 가상화폐 쪽 뭐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죠. 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군들을 그래도 한번 차트로 한번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좀 괜찮은 종목이죠. 한번 라이프 시멘틱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수급이 한 번 들어왔고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다가서 좋다고 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쌍바닥에서도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라이프 시멘틱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시총이 좀 적어서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뭐 두 번째로 봤을 때 이것도 뭐 시총이 적은 건데, 요거는 알다시피 산화 관련된 부분이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질화 관련 뭐 관련 반도체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재료적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요것도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 이 정도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약간 끼가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좀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괜찮은 부분들이 아이큐어입니다. 자, 아이큐어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마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사태 관련돼서 갔던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약물 전달체 기술에 대한 그 내용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이 펜타닐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요거에 대한 오남용, 그래서 제2의 아편 전쟁이지 않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신경전을 많이 벌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대안으로서 마리아나 같은 경우, 마리아나나 대마 같은 경우는 요거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천연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치료제로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치매 치료나 신경병 치료 이쪽으로도 치료제가 개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부상이 좀 되는 어떤 그런 거고, 또 약물 전달체 기술로서 IQ라는 것이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IQ라는 종목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오늘 올라가다 밀렸지만은 사실은 보세요. 여기서도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밀리고 난리를 치고 하잖아요. 올라가다 밀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하다가 윗꼬리 감싸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2, 3일 정도 분할 매수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모니터랩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오늘 오늘 뭐 전체적으로 그 MS 현재 뭐 그것 때문에 이쪽 보안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하고 한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하락 종목 한번 시간 되면은 하락 종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 좀 괜찮은 부분들 현재 음봉이지만은 또 매수 타이밍이 가능한 부분들. JLK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조정했다가 하루 급등했다 하루 조정했다. 그러니까 급등했다 사면은 하지 말고 이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성이 주어진 다음에 5일째는 진방향성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상당히 괜찮죠. 또 하나 이제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피플바이오 부분들이죠. 피플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요새 굉장히 열풍이죠. 근데 사실 바이든이 뭐 때문에 현재 그 사퇴를 합니까? 치매 쪽이죠. 그래서 치매 쪽의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피플바이오도 약간 끼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래 꼬리를 달고 뭐 운봉의 한 중심을 회복을 하면은 한번 이슈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현재 미증시 우리 트럼프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트럼프 돌발 악재 살아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에서 상한가, 현시각 세 종목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괜찮습니다. 상승 종목들 중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들 많고요. 또 우리 하락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투자스쿨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 투자스쿨은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이 서울경제TV를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 떠오르는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보안 관련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로 또 글로벌 사이버 대란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에 비해서 블록체인과 같은 또 분산형 시스템의 유리함이 좀 급부상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슈로 우리 국내 보안주들 오늘 오르고 있고요. 워낙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어서 좀 변동성이 강한데요. 이에 대해서 또 전문가님과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뉴스 어쨌든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트럼프 이슈도 여러 가지 많은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네. 많은데 MS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이 비트코인이 네. 반사 수익을 이제 받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통화했는데 우크라이나 빨리 끝내겠다. 근데 젤렌스키는 절박하죠. 네. 자기 입장에서는 현재 왜 그러냐면은 무기 지원 중단하겠다. 우리 말 들어라.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 좀 있죠. 세 번째 부분들은 메모리의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HBM에서 GPU에서 메모리 시간대가 다가오는데 이런 기술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MS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버 대란의 비트코인 피난처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MS의 현재 애저 서비스의 현재 보안 프로그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쓰죠.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RGB를 쓰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오픈된 마인드의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가 치명타를 가했다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CBDC 디지털 중앙화폐를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독재, 모든 통제 이걸 반대하는 거죠. 비트코인이야말로 분산형, 현재 민주주의 3.0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호하고 트럼프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 부통령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주어지죠. 그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정치적 후원자. 현재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엄청 밀었죠. 밈코인으로. 그다음에 시바이누의 진짜 창시자가 일론 머스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이 올리는 걸 하겠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됐죠. 그래서 벤스의 부통령의 양력 보면은 모더나 같은 비슷한 회사에 투자하고 자기 포트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0배, 100배 오르기를 기다리겠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자, 관련된 종목으로서 갤럭시한 모니터를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떡상이 됐죠. 근데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기술 투자. 트럼프 초창기에 재임 시기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이제 바이오 쪽 신라제 1,500%. 그다음에 또 오른 것이 뭐예요? 우리 기술 투자 900%. 이렇게 올랐죠. 자, 여기서 이제 이쪽 관련된 뭐 이 벤처 투자 이것도 잘 보셔야 하는데 왔다 갔다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그리고 두바이하고도 현재 무바달라 펀드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MOU를 맺었는데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도 뭐 무시를 못하겠죠. 그런 것들만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 트럼프와 젤렌스키를 통화를 했습니다. 자, 말이 많죠. 처음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전쟁이 계속 필요를 하게 되고 계속 희생이 발생이 되니까 이걸 계속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겠냐. 그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공급이 중단되면 빨리 종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 트럼프는 이 전쟁 관련 그다음에 이 방산 이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이걸 종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럽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방위 분담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한 뭐예요?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호적으로. 그다음에 북한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중국 구리파 전략에 서막을 여는 어떤 그런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하고도 얘기를 하죠. 김정은은 나를 그려할 것이다. 잘 있었느냐 뭐 하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글로벌 리더로서 트럼프 때문에 떴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삼부통원이 이렇게 올라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윤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어떤 인맥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CXL 메모리 무한대로 탑재한다 하는 것에 대한 건데 4년 내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 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 나중에 요거는 뭐 다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HBM은 현재 GPU가 있고 HBM을 이렇게 싸는 거죠. 싸서 GPU 중심으로 HBM이 보조 역할을 좀 하는 건데 메모리 중심이 되면은 메모리가 중심이 돼서 모든 GPU, CPU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체계까지 와주기 때문에 디램의 시간, CPU의 시간대에서 인텔의 시대에서 엔비디아의 시대에서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의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트렌드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현재 CXL 2.0 인텔에서 양상을 하고 또 디램 검사 장비 여기에 뭐 네오셈이 좀 유력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밀렸지만은 오히려 눌림목 때는 좋은 거고 반도체 경기가 다 안 좋다 할지라도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가는 섹터는 일부는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핵심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CPU 체계 그 다음에 GPU 부분들이죠. 인텔 시대, 엔비디아 시대 여기서 메모리 시대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가능한 CXL 컴퓨터 그 익스프레스 링크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한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갈 수가 있다. 마지막에는 MS 대란에 드러난 IT 초연결의 맹점, 글로벌 목통이다 했던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요거에서 가장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은 수혜는 정보업체가 되겠죠. 그러면은 왜 이런 대란이 일어났나 하는 산업 구조적인 어떤 틀, 최대 수혜주는 누가 볼 것이냐? 결론은 트럼프이죠. 자, 왜 트럼프가 보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 거 들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4가지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짚어봤던 우리기술투자와 삼부토건 또 네오셈 같은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또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슈 분석부터 또 종목 선별 방법까지 철저하게 전략 세워주시니까요. 대응 공략법 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님 오늘장 또 머니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집중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재건, CXL, 클라우드 이렇게 있는데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다뤄야 될 부분들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구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네이버 접속하면은 네이버에서 클라우드라 해서 뭐 이 저장 공간, 컴퓨터가 아닌 여기다 좀 저장하는 걸 다 주어집니다. 결론적으로 AI의 어떤 그 발전, HBM의 모든 어떤 소요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기에 거의 올인이 되고 빅테크의 수요가 되게 됐죠. 근데 뭐하러 이 데이터 센터를 하느냐?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제 HBM은 빅테크 일부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할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를 임대한 클라우드 업체들이 AI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 사고가 났던 것도 마찬가지. MS, 애저 서비스. 여기서 보안 업데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MS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하는 거죠. 결론은 글로벌 통신 인터넷 네트워크의 중요성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요거는 해저 네트워크죠. 근데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우주 인터넷 누가 하죠? 일론 머스크가 좀 하는 거죠. 요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사업 우주 인터넷 그다음에 여국과 연결된 UAM 벌써 트럼프는 뭐예요? 그 정치 자금을 사실 받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UAM을 좀 띄우는 작업을 당연히 좀 하겠죠. 최대 수혜주는 요거에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AI의 어떤 수요의 그 부분의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나 뭐 이 통신 요것이 완벽하게 구비가 돼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 산업은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인프라인데 인프라가 가장 시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 세계 인터넷 해적 광 케이블 우리는 인터넷을 쓰지만은 진짜 이게 이렇게 다 깔려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진짜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쓸 수가 있다. 어떻게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을 다 깔았지 하지만 진짜 깔려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중일 보시면 인터넷 해적 광 케이블망 어마어마하게 이게 배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홍콩 쪽으로 연결이 됐죠. 그리고 일본 쪽으로 연결돼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해저 광 케이블의 빅테크 기업이 트래픽의 56%를 지배를 합니다. 트래픽으로 소모를 하고 케이블의 지분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구글 제국이라 보시면은 된다. 물론 요거는 케이블을 까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는 또 다른 어떤 입장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또 다른 것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업체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업체의 임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왜 현재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느냐.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클라우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클라우드의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열심히 올라와주고 있죠. 전통적인 강자 아마존. 아마존이 뭐 온라인 판매 아니었어 하지만은 다른 트렌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클라우드 시장을 다 장악하겠다는 의미가 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의 어떤 근간이 일단은 통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테러가 나거나 뭐 했으면은 이 해저 케이블을 공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걸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최근에 나타나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케이블망도 국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아하, 이제는 통신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에 어떤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AI 또 클라우드 짚어봤습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이목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 우리가 돈이 되는 종목 뽑아볼 수 있을까요? 예. 두 종목 알려주시죠. 예, 일단 뭐 특징주 트렌드 하려면은 네. 알아야겠죠. 제일 먼저 삼성 SDS,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이버라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니다. 물론 이제 통신사에서도 하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 기업 그룹의 어떤 SI 업체이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오랜 동안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지만은 클로바라는 AI 엔진을 통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박차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중소기업에게 대부분 공급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이걸 운영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어떤 영업적인 포지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와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현재 모멘텀 이어가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원픽으로 고르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예, 네이버를 고른 이유는 2000년대 초반기에 많은 어떤 검색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다 통합한 어떤 업체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국내 유례에 있는 토종만인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지도냐. 구글이 검색 시장을 정복한 지도입니다.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 딱 세 나라 있는데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게 있습니다. 일본은 야후제표니까 빼고 우리나라 토종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또 좀 약간 특징적인 거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이버는 최근에 인공지능 AI 인재 하이퍼클로바 X를 B2B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고 또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형마로서의 또 시장의 또 장악력 이것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물론 충분한 기술적 성숙은 안 됐지만은 뭐 어차피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네이버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하니까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 잠시 뒤에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또 강한 수익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히든 종목 리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마어마한 수익률 주고 계시는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또 바이넥스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히든 종목으로서 현재 가상화폐 관련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한번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때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 많이 올랐던 뭐 그런 부분인데 트럼프 트레이딩을 우리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 번 상승하고 횡보하고 두 번 상승하고 그다음에 조정 보이고 다시 갈 때 뭐 이런 부분인데 한번 이 고점에서 한번 잘 마디매매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으로서 현재 이 바이오 이 부분에서도 주목을 하자. 그래서 이 바이넥스도 비슷했죠. 근데 약간 여기서 좀 타이밍이 안 좋아서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해서 이렇게 수익이 좀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서 어떤 CMO 위탁 개발 생산 업체 바이넥스의 어떤 성장성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적중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도 살펴봤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19.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넥스 9% 가까운 수익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득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클라우드 관련된 네. 서비스를 좀 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히든머니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가 좀 보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상이 될 거다 하는 거고요. 해적 케이블의 중요성.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좀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립적인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수도권 6개의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해외 네트워크와 고점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 센터는 뭐 통신사에서도 많이 하는데 네이버에서도 많이 하고 뭐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그다음에 삼성 뭐 LG 뭐 이쪽에서 대기업도 뛰어들고 하는데 왜 이제 중소기업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하느냐 하지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립적인 IDC 서비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무튼 이 개별 기업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뭐 그런 것이 이제 특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P 현재 ISP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상호 직접 접속을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지만은 인터넷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스위치 역할을 하는 IDC 센터에서 하면은 저비용, 고율 모든 것은 이제 관리를 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보통 데이터 센터나 이 업체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줘. 그래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그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무튼 뭐 이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업체하고도 호환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해외 클라우드 거점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점 강화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게 현재 알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한 중립적인 인터넷 익스체인지의 어떤 구도. 그러니까 요거 홍콩하고도 있고 일본하고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호환도 좀 되는 거고요. 해외 거점에 대한 네트워킹 서비스도 같이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림 한 장이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빼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서울에 있는 과천 데이터 센터 이것도 조만간 오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통신사나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다. 성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밸류에이션이 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의 모형으로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형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 이제 시장에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꾸준하게 상승을 좀 했죠. 여기까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한 번 조정, 그 다음에 2단 하락. 2단 하락이 됐고 여기서 삼각 수렴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핵심적인 어떤 트렌드의 흐름들은 최근에 나와주는 것이 MS의 클라우드 이렇게 AI 서비스죠.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문가들은 이번에 요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분들은 해적 케이블 이게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걸 공격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해적 케이블을 까는 업체 LS 전선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것도 새롭게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과 전혀 다른 뭐예요? 우주 인터넷 까는 기업. 네, 그러죠.
테슬라 그런 부분이 되죠. 그다음에 무선으로 되는 거, UEM 이런 서비스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현재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다가 자유도시를 건설할 거고 누구든지 UEM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대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트럼프의 최대 이제 수혜 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근데 묘하게도 이게 우연한 사건인데 묘하게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세상은 좀 알 수 없는 요지경입니다. 아무튼 중요성들이 해저 케이블이나 우주 인터넷, UEM 쪽으로는 서서히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업체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여기서 현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클라우드 관련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 끝나고 공개되는데요.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주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별의 개수 나가고 있는데요. 그 히든 종목명 글자 수 뜻합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 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각 우리 장 흐름 한번 살펴보고 오후 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코스피 1.25% 하락하면서 그래도 2760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2.2% 하락세 보이면서 81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유지하는 가운데 자, 오후 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우리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최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군들 미래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는 그 자체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재임 시절 초기 2016년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때 대박이 났던 종목군들 또 섹터들 또 뭔지 한번 좀 살펴보신다면은 미리서 움직이는 섹터군에 대해서 한번 조정이 있을 때 공략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여기에 이제 집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트럼프 관련주들 조정 왔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이든 사태에 코스피 휘청했습니다. 현재 2750선까지 후퇴했지만 현재 시각 2761선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화폐와 또 우크라제건, CXL 클라우드 관련주 살펴봤고요. 그중에 클라우드 관련주를 가장 중요한 테마로 짚어봤습니다. 우리 삼성 SDS와 네이버 중에 네이버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에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과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